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크 심리학 두 번째 시간, 휘둘리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심리 조작과 압박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의 기술들을 함께 탐구해 볼 텐데요. 심리를 모르면 평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심리전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선택은 과연 진짜 당신의 것입니까? 지하철 광고의 마감 임박 동료의 다들 그렇게 해. 연인의 사랑한다면. 같은 말들이 당신을 움직이진 않았나요? 이러한 조종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의도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심리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모든 기술에 대응하는 상위의 방패, 방어의 세 가지 기본 마인드셋을 소개합니다. 첫째, 질문하는 마인드입니다. 왜? 라고 묻는 순간 우리의 자동화된 반응은 멈추게 됩니다. 둘째, 자기 객관화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0.5초의 거리를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자기 확신입니다. 나만의 기준과 울타리를 세우고 그것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어의 기본 마인드셋. 질문하는 마인드는 인지 조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검증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맹목적인 수용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되어줄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숨어있는 전제를 확인하세요. 특히 감정이 흔들리거나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강할 때일수록 더욱 질문해야 합니다. 방어 스크립트로는 그 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는 반대되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와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인드셋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이는 감정 조작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는 메타인지적 관점을 가지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분노 반응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장 박동, 손의 땀, 목소리 톤과 같은 신체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이 잠깐의 멈춤이 조종자가 설계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관계 조작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거절은 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세요.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원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미루는 것보다 선명한 거절이 오히려 당신을 보호합니다. 의존과 죄책감을 이용한 관계에서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강력한 방어 스크립트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건 제 원칙과 다릅니다. 이제 조종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턴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3번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첫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십시오. 평소와 다른 억양, 미묘한 침묵, 갑작스러운 행동의 속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압박의 언어에 주목하세요. 지금 당장 결정해와 같은 시간 압박 또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와 같은 죄책감 유발 언어들이 있습니다. 셋째, 패턴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2번은 습관, 3번은 명백한 의도입니다. 실전 기술입니다. 생각의 감옥 탈출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가장 확신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것이 확실해 보일까요? 조종자는 당신이 스스로 결론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인 확신이 든다면 반드시 멈추십시오. 자신의 판단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 압박은 없었는지, 누군가의 권위에 의존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감정, 즉 불안이나 분노가 판단을 앞서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세요. 다음 실전 기술은 언어의 프레임 깨기입니다. 말의 포장지를 벗기고 본질을 보십시오. 바로 표현 뒤집기, 즉 리프레이밍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률 90%라는 말은 10명 중 1명은 실패한다로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한정특가는 정상가는 얼마나 거품이었나? 라고 질문할 수 있고요. 솔직하다면 보여줘라는 요구는 솔직함과 사생활 공개는 별개다라고 응수할 수 있습니다.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보면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숫자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실전 기술도 중요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씁니다. 맥락 없는 숫자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고객 만족도 98%라는 말 뒤에는 표본이 10명뿐이라면? 이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매출 200% 증가는 1개에서 3개로 늘어난 것이라면? 이라고 반문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숫자가 붙으면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는 경향, 즉 정량화 고착 현상을 보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비교군과 기준을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그럼 거짓 정보를 필터링하는 6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2개 이상이 비어 있다면 당신의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첫째, 출처는 어디서 누가 조사했는가? 둘째, 표본은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가? 셋째, 기간은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었는가? 넷째, 정의 즉 용어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섯째, 비교군은 무엇과 비교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절대값, 퍼센트가 아닌 실제 수치는 얼마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전 기술은 강요된 선택지 거부하기입니다. A야 B야? 라는 질문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형적인 허위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 살 거야 말 거야? 라는 질문에는 다른 대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이야 적이야? 라는 질문에는 나는 문제 해결의 편입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제3의 길을 만드는 전술을 사용하십시오. 선택지 밖에는 언제나 새로운 답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는 말은 가장 강력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의 습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방어는 지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먼저 스탑. 감정이 요동치거나 확신이 들 때 0.5초 멈추십시오. 다음 에스크. 상대의 의도와 말의 전제를 질문하세요. 그리고 디파인. 타인의 프레임이 아닌 나의 언어로 재정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디사이드.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반성하며 자신을 믿으십시오. 조종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종의 실체를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자유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나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